턱선을 따라서 진짜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정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는 여드름을 다 짜요. 좁쌀에 전 효과를 진짜 많이 봤어요. 상황 적절하지 않게 사용을 해서 효과를 못 본 거일 수도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저의 현실적인 트러블 관리법, 극복법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카메라를 켰는데요. 우선 저는 기본적으로 좁쌀 여드름이 많이 나는 트러블 민감 피부예요. 보시면 이렇게 눈가 피부가 비칠 정도로 굉장히 얇은 피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트러블이 나서 짜고 나면 굉장히 흉터도 잘 생기고 색소 침착도 오래가는 편이에요. 제가 작년 여름에 피부가 한번 크게 뒤집어진 적이 있어요. 그때 극복하면서 찾은 방법들을 한번 공유를 해볼까 하는데요. 왜 트러블이 갑자기 났냐? 원래는 좁쌀 여드름 나시는 분들은 좀 공감을 하실 텐데 여러 가지 홈케어 기기나 그런 것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서 그런 거에 관심이 되게 많잖아요. 저도 그랬기 때문에 한번 피부 관리 기기, 홈케어 기기를 되게 비싼 돈 주고 구매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열심히 썼죠. 근데 한 일주일 썼는데 뭔가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뭐가 한두 개씩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울에서는 크게 안 보이는데 이렇게 손으로 만졌을 때 뭔가 오돌토토토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인가 아닌가 몰라서 계속 썼어요. 계속 썼는데 진짜 어느 순간 확 이렇게 이 턱선을 따라서 진짜 확 뒤집어진 거예요. 그냥 와다다다다다다 개수를 셀 수가 없을 정도로 와다다다다다 났었거든요. 저는 그때 여행도 가야 되고 계획된 게 너무 많았어요. 근데 막 갑자기 트러블이 많이 나니까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피부과부터 에스테틱까지 안 다녀본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돈을 정말 많이 썼어요, 그때. 근데도 뭔가 엄청 드라마틱하게 효과를 본 것도 아니고 아프기는 엄청 아프고 왜냐면 다 짜거든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흉터가 막 다 있겠죠. 그러면 거울 보는 것도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얼굴에 열이 오르잖아요. 또 나고 계속 그게 무한 반복이었다가 제가 한순간에 그 피부과랑 에스테틱을 다 끊었어요. 다 끊고 그냥 집에서 일단 진정을 다 시켜보자. 왜냐면 여기 이미 짠 흉터들이 다 있으니까 너무 스트레스잖아요. 그래서 새로 짜지 않고 그냥 홈케어를 계속 진정시키고 그 다음에 제가 스스로 짜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이게 지금 컨실러 안 하고 그냥 얇은 파운데이션 하나 한 건데 지금 아직도 있기는 하거든요. 자국이라든지 뭔가 약간의 오돌토돌함이 남아있긴 한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을 한번 공유를 해보면 누군가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영상을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기획하게 된 거예요. 근데 무조건 제가 피부과 에스테틱이 효과가 없었다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아무래도 피부과나 에스테틱은 큰 돈을 주고 그 관리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는 여드름을 다 짜요. 이런 조그마한 것도 다 짜거든요. 그러면 내가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저는 에스테틱이랑 피부과를 한 번에 끊은 것도 있거든요. 물론 꾸준히 받으면 그걸 극복하고 받으면 아마 효과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심리적으로 감당할 자신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끊게 됐고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저처럼 좁쌀 여드름이 조금 있고 아주 가끔 화농성도 올라오는 아주 중간 단계의 트러블 피부다 그러신 분들은 제 영상이 도움이 되시겠지만 주사 피부염, 지루성 피부염, 염증을 동반한 트러블 피부를 가지신 분들은 그냥 피부과를 가셔야 돼요. 그런 분들은 제 영상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냥 피부과 가서 돈이 좀 들더라도 약 처방 받고 관리 받으시고 그렇게 꾸준히 좀 호전이 돼야 홈케어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냥 피부과를 가시면 될 것 같고 저처럼 이렇게 간간이 나시는 분들은 피부과를 가기에는 조금 아깝거든요.
그래서 홈케어로 주로 하는 게 좋은데 그러신 분들은 제 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시고 본인만의 루트를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피부 트러블이 났을 때도 스트레스도 조금 줄어요. 왜냐면 이거 어떡하지가 아니고 이거 금방 내가 잠재울 수 있으니까 라고 생각이 들고 그럼 자신감도 조금 생기고 멘탈 관리도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오늘 소개를 해드리는 것들은 주로 포인트는 약국템이 될 텐데요. 어떻게 제가 약국템으로 이렇게 스킨케어랑 곁들이면서 관리를 하는지를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그래서 스킨케어 단계에 따라서 쓰는 제품들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단계로는 클렌징이 있겠죠. 클렌징 제품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잘 맞는 클렌징 제품을 쓰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클렌징 밀크나 요즘에는 또 클렌징 워터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1차 세안을 해주고 2차 세안에 클렌징 폼을 사용을 하는데 밤 사용하셔도 되고 오일도 사용하셔도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트러블 피부에는 오일을 한번 사용을 안 해보시는 것도 권해드리고 싶은 게 어쨌든 뭔가 트러블이 계속 끊임없이 난다는 건 뭔가가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건데 그거를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트러블 피부는 기본적으로 수분이 부족해서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지만 각질 때문에 생길 수도 있고 뭔가 유분이 너무 과하게 분비가 돼서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또 거기다가 오일같이 유분이 많은 제품을 사용했을 때 물론 잘 지워질 수 있기 때문에 효과를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그것 때문에 트러블이 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한번 다른 제품을 사용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클렌징 폼으로 2차 세안을 하는데 저도 한때는 되게 약산성에 집착할 때가 있었거든요. 화장품 업계에서도 한동안 약산성에 대한 마케팅을 정말 많이 했어요. 이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미디어에 노출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약산성을 써야만 하는구나. 이게 되게 강박처럼 있어서 저도 약산성만 계속 썼거든요. 그런데 좁쌀은 나아지질 않는 거예요. 약산성을 쓰라고 해서 썼는데 그래서 어느 순간 좀 약 알칼리성도 써보고 뭔가 각질 제거 성분이 들어가 있는 제품 썼었는데 그게 오히려 저한테는 되게 큰 효과를 봤어요. 그래서 클렌징 폼도 계속 쓰시던 게 잘 맞는 게 있다면 쓰셔도 되지만 한번 시도를 해봐야 어떤 게 더 좋은지를 알 수 있으니까 약 알칼리성도 한번 사용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클렌징을 하고 나면 그 다음 단계로는 우리 이제 기초를 발라야 하잖아요. 수분 토너를 한번 발라요. 그렇게 해서 일단 첫 번째로 건조한 걸 막아야 돼요. 그래서 수분 토너로 한 겹 바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사용하는 게 바로 이 클리어틴인데요. 이 클리어틴이 살리실산이 들어가 있는 바하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약국에서 구매를 하실 수 있는데 약국마다 가격이 다르지만 10,000원대였던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물파스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톡톡톡톡 바르는 거거든요. 근데 요게 진짜 좁쌀에 저는 효과를 진짜 많이 봤어요. 이게 어쨌든 각질 제거 성분이다 보니까 그 묵은 각질들이나 모공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제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왜 이걸 첫 단계로 쓰냐면 얘가 굉장히 알코올처럼 그런 느낌이 있고 가볍고 첫 단계에서 어쨌든 각질을 제거를 해줘야 그 다음에 바르는 세럼이나 크림이나 다른 연고들이 잘 먹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처음 바로 사용을 해주는데 주의하실 점은 만약에 전날이나 당일날 짰어요? 그러면 얘를 사용하면 안 돼요. 각질 제거 성분은 바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피부에 뭔가 자극이 없는 상태에서 이걸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밤에 첫 단계로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사용을 하고 근데 이거는 매일 쓰진 않고요. 이것도 조금 어쨌든 자극이 있는 성분이다 보니까 저는 이틀에 한 번 저녁마다 한번 사용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일단 처음에 발라요. 조금 좁쌀이 고민인 부위에만 이렇게 롤 타입으로 이렇게 바르거든요. 그 다음에 압출을 할 게 있다면 압출을 할 건데 그때 필요한 게 한 3가지 정도 있거든요. 이렇게 3가지 제품이 필요해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세 가지 제품이 필요한데 하나는 소독을 위한 알코올 스왑이고요. 이렇게 낱장으로 알코올 솜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마 피부과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거 주사 놓기 전에도 이걸로 한번 소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알코올 스왑이 하나 필요하고요. 우리가 짤 때 그냥 두껍게 덮여 있는 곳을 이렇게 눌러서 짜면은 얘가 자극이 받잖아요. 쉽게 안 나오고. 그래서 여기다가 상처를 살짝 내줘서 짜야 뽕 하고 나오거든요. 그때 필요한 게 요 란셋이라는 건데 이게 원래 무슨 당뇨 환자분들이 그 체열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검사할 때 쓰는 그거 바늘 같은 건데 란셋이라고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쿠팡에. 그래서 뭐 약국에서도 살 수 있어요. 이렇게 침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살짝 상처를 똑 내주고 짜는 거예요. 이런 압출기나 사실 면봉이 제일 좋은데 면봉보다는 이게 조금 좁쌀 짜기에는 좀 편해요. 그래서 저는 좁쌀은 이걸로 짜고 화농성처럼 큰 염증성 여드름은 면봉으로 주로 짜거든요. 근데 얘는 조심해야 될 게 피부에 상처를 가끔 낼 때가 있어요. 너무 힘 조절을 못하면. 그래서 일단 초보자분들은 면봉으로 해보시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짜는 방법은 제가 저도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거를 뭔가 알려드릴 수는 없고 아마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시면 피부과 선생님들이 올려놓은 올바르게 압출하기 이런 영상들이 있거든요. 그거 한번 참고해보시면 좀 방법을 알기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워낙 많이 짜봐서 제 피부 상태에 맞게 잘 짜긴 하는데 이걸 누구에게 가르쳐 드린다는 게 제가 그런 실력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을 좀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압출을 해주는데 저의 조금 소소한 팁이라고 하면 이렇게 만졌을 때 좁쌀러들은 아실 거예요. 뭔가 말랑말랑한 게 있고 이렇게 손톱으로 건들기만 해도 이렇게 떨어질 것 같은 좀 딱딱하게 굳은 좁쌀이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 짤 때는 이렇게 말랑한 거 짜면 다 안 짜져가지고 오히려 그게 염증으로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짤 때 이렇게 말랑말랑하고 인제 조금 생긴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 그런 것들은 절대 안 짜요. 그런 거 절대 안 짜고 조금 딱딱해서 바로 나올 것 같은 애들, 그런 애들만 좀 짜주는데 그런 애들은 특징이 뭐냐면 살짝 이렇게 정말 자세하게 보면 이렇게 조그만한 점처럼 구멍 같은 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게 약간 산화돼서 검게 변하는 거거든요. 그 블랙헤드 그것처럼 거기를 딱 이 란셋으로 이렇게 딱 찔러가지고 똑 하면은 쾌감이 장난 아니에요. 또 한 가지 팁은 많이 짜려고 하지 마세요. 이게 여드름 좁쌀은 한두 개 해가지고 좁쌀 피부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좁쌀은 보통 많이 나는데 이거를 한 번에 다 짜잖아요. 그러면 회복이 더디고 분명 그중 하나는 또 염증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또 그거를 나중에 여자분들 화장할 때 가리려고 하면 그것도 스트레스고 또 크게 나고 이게 무한 반복이거든요. 그때 제가 왜 피부과에서 다 짰을 때 열이 이렇게 확 올랐어요. 피부에 열이 엄청 오르면서 또 나고 또 나고 또 났거든요. 그거가 제일 안 좋은 것 같아요. 제 경험상. 그래서 최대한 내 얼굴이 부담스럽지 않게 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수를 정해요. 이렇게 딱 피부 보고 오늘은 하나, 둘, 셋, 넷, 5개 딱 끝. 그것까지만 딱 짜자. 이렇게 해서 개수를 조금 최소한으로 적게 두고 그렇게 짜야 몸도 부담이 안 되고 회복하는 데도 빠르고 그리고 본인도 스트레스를 좀 덜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에 너무 많이 짜려고 하지 말기. 그거는 꼭 지켜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좁쌀 여드름은 그렇고요. 화농성은 익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짜면 안 돼요. 애매하게 짜면 상처가 엄청 크고 진물도 다 안 빠지고 그리고 색소 침착도 되게 강하게 남아요. 그래서 화농성은 최대한 다른 제품을 써서 좀 익을 때까지 놔둔 다음에 익고 나면 이렇게 고름처럼 이렇게 아시죠? 이렇게 고름처럼 이렇게 남잖아요. 그럼 그때 그 부위만 살짝 톡 건드려서 쫙 짜주면 됩니다. 그리고
또 모낭염도 있는데요. 모낭염은 가려움증을 동반한 질환인데 이게 구분하기가 되게 어렵대요. 저도 아마 구분을 정확하게 못할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냥 뭔가 가려운데 여드름은 아니야. 근데 뭔가 툭 터져. 그리고 와다다다다다다 같은 부위에 이 조그마한 부위에 와다다다다 났어. 그럼 그거 거의 모낭염이래요. 그래서 저는 주로 안 나긴 하지만 났을 때는 그거는 짜면 안 됩니다. 짜면 안 되고 연고로 치료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따 뒤에 소개를 해드릴 건데 자 이제 압출을 했으면 그거에 대한 후처리가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피부과 선생님들이 집에서 뭐 여드름 짜지 마라, 뭐 혼자 짜지 마라, 셀프로 짜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시는 큰 이유가 깔끔하게 짜지 못하거나 후처리를 제대로 안 하고 좀 비위생적으로 남겨두기 때문에 집에서 짜지 말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집에서 짜도 충분히 잘 회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짜고 나면 연고를 하나 바를 건데 그때 제가 바르는 거는 이 후시딘 겔이거든요. 그냥 후시딘 아니고 후시딘 겔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여드름 상처 치료제인데 티트리 오일이 첨가가 돼 있대요. 그리고 아무래도 후시딘이니까 항염 작용이 있고 항생제 성분이 조금 들어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바를 건데 다시 붓기를 하면 클렌징을 한 다음에 클리어틴을 바르고 압출을 하죠. 그리고 나서 요걸 바르는 거예요. 세럼, 크림 아직 안 발랐고요. 얘를 제일 먼저 발라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중요한 유효 성분을 스킨케어를 다 하고 바르면 아무래도 흡수가 한 층이 더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얘를 먼저 바르고 스킨케어를 바르는데 처음에는 얘를 이제 약간 얇게 한 번씩 짠 부위에 발라요. 그러고 나서 세럼과 크림을 바른 다음에 얘를 듬뿍 또 얹거든요. 얘를 바르면 항염작용도 되고 상처 치료도 되는 약간 빨리 딱쟁이가 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가 아물지 않으면 딱쟁이가 안 지잖아요. 쓰라리고. 근데 이거를 바르면 그거를 좀 시간을 단축시켜주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꼭 바르는데 얘가 좀 특징이 있는 게 약간 올려놔서 조금 두둑히 올려놓으면 이렇게 막이 생겨요. 그래서 왜 우리 원래는 트러블 짜면 그냥 익숙하게 트러블 패치를 붙이잖아요. 근데 그 트러블 패치가 오히려 이 트러블이 더 안 아물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짜진 여드름에는 요거를 좀 듬뿍 얹으면 그게 패치처럼 약간 한 번 막이 씌워져서 굳이 패치를 사용하지 않아도 뭔가 유효 성분은 전달하면서 살짝 한번 뭐라 해야 되지? 외부로부터 조금 차단을 해주니까 저는 요거를 제일 많이 주로 쓰거든요. 패치도 붙일 때는 있는데 그때는 뭔가 짰는데 덜 짜졌어. 딱 봐도 덜 짜졌을 때 그 안에 이제 진물이랑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패치를 붙여주면 이제 조금 다음날에 진물 흡수가 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얘를 발라주면 빨리 좀 진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번갈아 가면서 하는데 한 90%는 요거를 사용해서 진정을 시킨다는 거. 그래서 요거는 꼭 이거 진짜 다 써서 이렇게 다 썼거든요. 그래서 이게 새로 어저께 사온 건데 아무튼 얘는 꼭 필요한 약국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바르고 나서 이제 세럼과 크림을 바를 건데요. 세럼과 크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따로 뭔가 이 제품을 추천해요, 저 제품을 추천해요 하지는 않을게요. 다만 그 기초 제품을 고르는 조금 팁을 알려드리자면 되게 많은 수많은 화장품이 있잖아요. 거기서 화장품을 보실 때 그냥 단순하게 트러블 피부에 좋대요, 뭐 여드름에 좋대요, 뭐 색소 침착에 좋대요, 뭐 이런 제품들을 사는 건 좋거든요. 사는 건 좋은데 조금 그래도 기초 지식을 좀 여러 가지 찾아보시고 알아보시고 쓰는 게 중요한 게 이 상황에선 이 성분이 필요하고 이 상황에선 이 성분을 쓰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 좀 내 피부가 진짜 어떤 거를 통해서 어떤 제품을 통해서 효과를 받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 제품은 효과가 있는데 내가 정보가 부족해서 상황 적절하지 않게 사용을 해서 효과를 못 본 거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화장품 성분도 공부를 해야 하고 어느 때 써야 되고 어떤 것과 쓰지 말아야 되고 어떤 거 쓸 때 좋고 이런 것들을 좀 아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일단 짜고 나서 세럼과 크림을 고르실 때는 일단 열이 많이 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수분감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재생보다 중요한 게 진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에 좋은 성분들을 우선 써줄 건데 성분으로 제가 추천을 좀 드리자면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성분인데 아줄렌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굉장히 비싼 성분인데 아줄렌이라고 치면 검색하면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성분들이 기본적으로 유분 조절이 좀 되는 편이고요. 또 진정 효과에 굉장히 탁월한 성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진짜 효과를 많이 봤거든요. 그 성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 추천드리는 게 나이아신아마이드인데요. 나이아신아마이드는 흔히 뭐 미백 아니면 브라이트닝 이런 제품들에 꼭 들어가는 게 나이아신아마이드인데 이걸 갑자기 왜 추천하냐면 나이아신아마이드가 항염 작용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바르냐면 세럼 원래 한 가지, 크림 한 가지 이렇게 바르지만 번갈아 가면서 나이아신아마이드를 바를 때도 있고 아줄렌 성분을 바를 때도 있어요. 다만 나이아신아마이드는 짜고 난 직후에 바르면 살짝 따가워요. 그래서 좀 참고 바르긴 해야 되는데 그래도 조금 그것도 효과를 좀 봤거든요. 그래서 색소 침착 관리에도 너무 탁월한 성분이기 때문에 아줄렌이랑 나이아신아마이드 한번 추천드리고요. 센텔라 아시아티코사이드, 뭐 마데카소사이드 이런 성분들도 너무 좋지만 일단 저는 그것보다는 아줄렌과 나이아신아마이드가 굉장히 효과를 많이 봤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성분 한번 주의 깊게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성분이 주가 되는 세럼을 좀 바르시고 크림 같은 경우에는 무작정 재생크림 막 꾸덕하게 바르는 것보다는 수분감이 충전이 잘 되는 거 제품을 바르시고 뭐 세럼을 하나 발랐으니까 크림을 뭐 두 가지를 섞겠다 하시면 수분크림에 재생크림을 아주 조금 섞어서 좀 오일리하지 않게 바르시면 조금 진정이 되실 것 같아요. 이 마지막 단계에서 연고들을 다 바르거든요. 이제 연고들을 쭈루루룩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그래서 아까 소개한 이 후시딘게를 상처 쪽에 바르고요. 그 다음에 화농성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녹립게 놔둬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 사용하는 약국템이 너무 유명한 이 에크놈 크림이랑 이거는 파티마겔이라는 거거든요. 아이고. 이렇게 파티마겔이라는 건데 이건 벤조일퍼 옥사이드라고 그런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얘는 조금 효과가 있으면서도 자극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같이 얇은 피부는 이거를 발랐을 때 조금 그 주변에 껍데기가 많이 벗겨지면서 붉게 이제 주변이 약간 버진 피듯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정말 극심한 진짜 스치기만 해도 아픈 그런 트러블이 올라오지 않는 한 얘를 주로 사용하진 않고 그때는 이제 얘 에크논 크림을 주로 사용하는데 얘는 듬뿍 올리세요. 듬뿍 올려서 한 이틀만 바르면 조금 아픈 것도 가라앉고 이렇게 조금 살짝 평평해지거든요. 아니면 보기 좋게 익거나 둘 중에 하나로 얘는 이제 되는데 피부가 조금 두꺼우신 분들은 이것도 효과를 많이 보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처럼 피부가 얇아가지고 조그만한 자극에도 예민한 피부를 가지신 분들이라면 이거보다는 에크논 크림을 조금 더 추천드려요. 너무 유명해서 사실 뭐 소개할 필요도 없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일단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추천드리는 거는 이 아젤리아 크림인데요. 이거는 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게 아젤라산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 크림인데 조금 비싸요. 근데 이 아젤라산이라는 성분이 두루두루 만능템으로 좀 알려져 있더라고요. 압출하고 나서 올렸을 때 조금 엄청 따갑고 가려워가지고 좀 붉어지는 그 부작용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오히려 좀 안 짠 것들 그런 거 콕콕콕콕 이렇게 얇게 올려서 조금 그냥 여드름 치료용 아니면 오히려 색소 침착에 좀 효과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요거 또 한번 뭐 잘 맞으실 수도 있으니까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사용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가격이 조금
다른 연고들의 한 2배 정도 비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선뜻 이거 써보세요 이렇게 소개하기는 좀 어렵고, 뭐 이것도 저것도 다 안 맞아서 한번 일단 그냥 도전해보는 느낌으로 써볼래요 하시는 분들은 이거 약국 가셔서 아젤리아 크림 달라고 하면 주시거든요. 없는 데도 있어요. 아마 대체로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사용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이제 그리고 모낭염, 아까 모낭염 얘기를 잠깐 했었잖아요. 그 모낭염에 소개해드렸던 그 연고는 이거 에스로반이거든요. 에스로반 말고도 또 뭐 여러 종류가 있다고 들었는데 저는 일단 에스로반을 쓰고 있는데, 요거는 그렇게 자주 사용하진 않지만 모낭염이 좀 자주 올라오시는 분들은 이거 꼭 갖고 계시더라고요. 이거 바르고 따로 또 스킨케어는 그 부위에는 안 바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한 건 이제 약사님과 상의를 해보시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약국템 한 6가지 될까요? 그렇게 해서 소개를 드렸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나서 다음날 화장 막 두껍게 하고 파우더 하고 막 이러면 아무 의미 없는 거 아시죠? 그래서 화장도 조금 쉬어주셔야 되고, 선크림은 무조건 꼭꼭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색소 침착이 검게 가는 순간 정말 오래 걸리거든요, 지우는데. 그래서 최대한 붉은 자국부터 빨리 개선이 되어야 좀 오래 가지 않고 빨리 깨끗하게 지울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또 선크림이에요. 선크림 안 바르면 그게 바로 검게 되거든요. 그럼 정말 오래 걸리니까 선크림 꼭 챙겨 바르시고, 또 순수 비타민C 성분의 어떤 앰플이라든지 그런 거 바르시는 것도 미백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색소 침착에도 도움이 되고요. 순수 비타민C가 자극적이어서 안 맞으시는 분들은 비타민C 유도체 성분이 있어요. 그런 유도체 성분이 함유된 미백 제품을 오전 스킨케어에 그런 제품들을 좀 바르면 미백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빠르게 흔적을 지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크림은 꼭 발라주시고요. 그리고 화장도 웬만하면 피하는 게 좋긴 한데, 사실 여자분들은 뭐 짜고 나서 트러블 그냥 갖고 밖에 나가기 싫잖아요. 그럴 때는 웬만하면 파운데이션보다는 비비크림 이런 거 써주시면 좋은데, 비비크림 중에서도 화장용 비비크림이 아니고요, 의료템 같은 비비가 있어요. 뭐 모공을 막지 않아요, 뭐 트러블에 쓸 수 있어요, 바르고 다 자도 돼요 하는 그런 비비들 있잖아요. 제가 쓰는 거는 슈라맥 제품인데 이게 좀 노래서 사실 예쁘진 않아요. 그치만 비비기 때문에 피부 표현이 조금 그래도 나쁘지 않고요. 선크림, 그 약간 백탁 있는 선크림 있죠. 그런 거랑 같이 쓰시면 그래도 조금 노란기가 중화가 돼서, 저는 짜고 난 다음에는 파운데이션 사용하지 않고 요 비비랑 선크림, 무기자차 선크림 섞어서 바르거든요. 그리고 뭐 정이나 너무 안 가려진다 싶으면 컨실러로 아주 소량 그냥 점 찍듯이 쬐끔 이렇게 발라주고, 웬만하면 그냥 잡티 있어도 그냥 밖에 나가거든요. 그렇게 해야 진정이 빨리 되니까 그렇게 해서 화장도 조금 최소화하고 빠르게 진정을 시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정말 제가 트러블 피부로서 진짜 너무너무 고민이신 분들 정말 너무 이해하고요. 제 영상이 아주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아직도 방법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제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시도해보고 본인만의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이렇게 영상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